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관심 테마는 내일 아침부터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 사정 때문에 지금 이제 와가지고 좀 시장을 월화 오늘까지 해서 수요일이죠. 해가지고 조금 집중 못했던 거는 아쉬워요.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얻어 걸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해가지고 오늘 전 개인적으로 실리콘2는 좀 엄청 좋게 보고 있던 종목인데 오늘 좀 세게 움직였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은 제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매매를 좀 잘 집중을 못했던 거는 아쉽기는 해요. 그때도 정말 셌거든요. 카카오 시리즈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돌파로 충분히 해볼 만했던 종목인데 뭐 이제 뭐 일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지금 시장이 거기다가 지금 CPI 미국 선물 순간적으로 또 튀는 모습입니다. 일단 미국 CPI 좋게 나온 것 같아요. 하회 거기다가 트럼프가 이제 중국과 거래 그 무역 협상이죠. 그런 게 좀 완료가 됐는데 자신과 시진핑 이렇게 해서 시 주석이랑 트럼프 두 명의 최종 승인만 남아 있다. 그리고서 이제 그 히토류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 먼저 공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미중 관세도 그렇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정말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게인 코로나 시장입니다. 2000년이 아니죠. 2020년 시장을 지금 조금 느낌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시장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분명히 강한 종목들이 많아요. 주도주급 종목들이 빵빵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탄생을 하고 있고 이런 애들은 이제 억 단위로 베팅을 해도 문제가 없는 꼭 해야 되는 그 정도의 강력한 종목들인데 보통 원래 주도주가 일주일에 한두 개만 있어도 엄청 좋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하루에 두세 개씩 막 겹쳐서 움직여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지금 유동성 때문입니다. 뭐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가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뭐 코스피 뭐 5천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근데 그 안에 이제 하부 카테고리에 뭐 상법 개정안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기대감들 있잖아요. 밸류업 같은 그런 기대감도 있고 한국 그런 게 이제 분명히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날부터 해가지고 1조 단위 그 다음에 오늘은 조금 적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이탈을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좀 큰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가 분명히 코스피가 요때 과매수였어요. 2700포인트 여기를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돌파하고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서 솔직히 이제 좀 조정을 생각은 해야 되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광기에 대해서 결국 외국인 이탈이 없으면은 좀 지금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항상 이게 광기는 끝나기 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지수 조정을 좀 생각은 계속 하고는 있어요. 과매수 막 이러니까 한번 밀 때는 이제 조금 밀기는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승이 외국인과 같이 만들어졌다는 점 그 다음에 2700포인트를 넘어서 지금 2900 뭐 조금 더 가면 이제 3000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이 상당히 세요. 그냥 뭐 당연히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런 강한 저항을 돌파하고서 바로 그 다음 저항까지 스트레이트로 쭉 당겨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탈이 없다는 거 이거는 계속 보셔야 돼요. 이게 내일 당장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시황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광기가 어디까지 갈까? 그리고 포모 오시는 분들 뽀무라고 하죠. 나만 이제 소외감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좀 있으실 거예요. 소외감 느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번 시즌이 이 불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엄청 좋은 장이 저는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탁 하고 끝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조정이 언제 올지 몰라요. 조정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유동성이랑 외국인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밸류업에 대한 지주사 뭐 상법 개정안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모멘텀을 베이스로 갖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크게 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즉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이 오더라도 크게 큰 조정은 좀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렇게 두 개를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전 개인적으로 오더라도 지금 기간 조정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도 그렇게 늘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가격 조정으로 크게 밀려면은 이제 뭐 RSI 과매도라던가 막 거기까지 밀려면은 우리가 생각 못한 악재, 뭐 진짜 돌발 악재가 생겨야 합니다. 생겨야 가능할까 말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시장의 강력한 체력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돌발 악재도 어설픈 거 안 됩니다. 진짜 와 이거 전 세계가 좀 쇼커야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거 좀 충격적인데, 이 정도의 돌발 악재가 생겨야 뭐 RSI 뭐 과매도라던가 그런 것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즉 이거는 실제로 이런 돌발 악재, 즉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갑자기 탁 하고 등장했는데 이게 너무 큰 악재야 봤을 때, 그러면 그때 생각을 해볼 요소지, 지금은 가격 조정은 저는 하반기는 좀 생각을 안 해줄 것 같아요. 보통 RSI 과매도 매년 오기는 하는데 이번 연도에도 오긴 왔었죠. 근데 지금 하반기는 분위기상 이번에는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물론 이제 악재라는 거는 갑자기 또 생기고 하면은 그때 가서 이건 좀 악재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일단은 돌발 정말 큰 악재가 생겨야 가능할 수도 있다 정도이지 쉽지 않아요. 그냥 딱 말씀드리면 지금 체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뭔가 독감 같은 것들 있잖아요. 독감을 건장한 20대 청년이 걸리는 것과 뭐 정말 어린아이나 혹은 좀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이제 조금 노화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걸리는 것과 한 80대 90대 어르신들이 걸리는 것의 차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체력은 20대 청년, 20대도 아니에요. 뭐 거의 고등학생,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팔팔할 때죠. 지금 그 정도의 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이게 뭐 2022년, 23년 뭐 금리 인상부터 해가지고 뭐 전쟁 나고 막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요런 느낌이에요. 뭐 한 70대 해가지고 독감 걸리면 좀 크리티컬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20대 청년 막 팔팔해. 독감 진짜 병원 안 가고 뭐 하루 이틀 그냥 집에서 물 마시고 뭐 좀 샤워하고 푹 쉬면은 날 정도로, 그 정도의 지금 체력이에요. 지금 시장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가격 조정은 조금 생각을 접어둘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더라도 좀 기간 조정, 물론 이제 기간 조정도 하락이 아예 없냐 그러지는 않아요. 조금 밀리더라도 일정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뭐 좀 돌파가 나오거나. 그래서 지금 저는 일단은 하반기는 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상승을 좀, 그것도 좀 센 상승을 내년까지 해가지고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승은 좀 단기적으로 끝날 흐름은 아닌 것 같고 좀 길게 생각을 해둘 것 같습니다. 막 솔직하게 5000 코스피 포인트에 대해서 5000 이거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신고가는 한번 좀 트라이를 해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뒤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취할 모멘텀들, 그리고 외국인들과 함께 지금 은근히 강했던 이제 2020년이나 21년은 코로나의 유동성으로 갖다 이제 변환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책이 조금 어떻게 될지는 더 봐야죠. 근데 이제 부동산 자금을 이렇게 뭐 주식으로 좀 끌고 올 수 있는 정책이 나올지, 뭐 배당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하면서, 대체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가 사실 부가 좀 쌓이면은 가장 메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주식을 뭐 이제 배당 쪽이라던가 이런 쪽에 이제 정책을 좀 힘을 주겠다라고 했던 대통령의 이제 그 공약, 이런 것들도 있고, 상법 개정안부터 해가지고 좀 이래저래 계속 모멘텀을 좀 신경 쓸 부분이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장 같은 경우 지금 선물이 또 슉 하고 오르는데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며칠 동안 좀 계속 해가지고 양해 부탁드리고, 미증시도 신고가를 좀 앞두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협상에서 이제 미중과 이제 뭐 EU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과 EU가 좀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중국은 지금 일단은 겉으로는 어느 정도 협상이 많이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죠.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지금 SNS에 올라왔거든요. 중국과 거래가 완료됐다. 자신이랑 시진핑 이렇게 해서 주석 마무리 정도 남아있고 뭐 이래저래 하면서 뭐 관세에 대해서 뭐 미국은 뭐 55%, 중국은 뭐 10% 받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가 주거니 받거니 해서 마무리가 되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이제 유럽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결국 중국이 진짜 미국이랑 끝까지 피 튀기고 막 싸우고 했으면 몰라요. 그러면 뭐 EU가 뒤로 돌아와가지고 중국이랑 이제 힘을 합쳐서 미국 관세에 대해서 일단 저항을 하고 그래도 동맹이니까 뭐 좀 그 사이에서 조율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중국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EU도 그거에 대해서 그 미국이랑 단독적으로 왔다 맞서 싸우고 뭐 그러기는 사실 쉽진 않죠. 그래도 그리고 일단은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방위비 올리는 것도 있고 EU도 결국 지금 미국에 어느 정도 많이 맞춰주는 뉴스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 그래서 세계를 조금 뒤흔들었던 트럼프가 올라오고 자신의 이제 대표적인 업종으로 뭐 만들 수 있었던 관세 이것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올 수 있는 게 금리 인하도 있겠죠. 금리 인하는 지금 뭐 또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결국 금리 인하도 하기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올해냐 내년이냐 뭐 이번에 이제 6월달 6월 19일 FOMC 있는데 거기냐 아니면 뭐 좀 더 뒤로 밀리냐 뭐 이 차이지 금리 인하를 결국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할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지수 위치 뭐 미국도 신고가를 좀 눈앞에 두고 있고 우리나라도 신고가를 눈앞에 위에 두고 있고 뭐 이래저래 좋아 보이는 포인트들이 많죠. 정확히 말하면 좀 악재성 있던 것들이 해소되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좀 이제 밸류에 대해서 정상적인 이전까지는 사실 좀 가치 대비해서 좀 코리안 디스카운트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케어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왔다 빠르게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사는 거는 저는 엄청 좋은 포인트입니다. 항상 지수 말씀드릴 때 외국인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외국인 지수 안 좋을 때 기관해인 수급 추세인데 거기서 전 더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항상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흐름이 진짜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유동성인데 유동성도 지금 끝내주거든요. 코스피가 지금 그 넥스트레이드가 생각보다 대금이 많이 터져요. 그래서 넥스트레이드에서 광기 저도 어제 하나시스템 좀 넥스트레이드에서 와 이 종목이 막 상 주변까지 갔었죠. 이런 것들을 좀 얻어 걸리기도 하고 오늘은 뭐 이제 조금 들고 가다 좀 아쉬운 것도 있고 뭐 한데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오늘 거래대금이 대충 뭐 한 18조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넥스트레이드 포함해서. 그리고 코스닥이 한 10조쯤인 것 같아요. 자, 이 거래대금을 기억을 해두세요. 왜 지금 엄청 시장이 좋은 거냐면은 코로나 시즌에 보시면은 코스피 딱 보면은 자 이때 어때요? 18조쯤이에요. 이때 막 2차 전지 엄청 날뛰고 할 때가 뭐 20조 넘을 때도 있고 뭐 이제 40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2조 이렇게 해가지고 2조가 아니죠. 20조 넘고 뭐 이럴 때도 있는데 이런 거 특이 케이스 말고서 그냥 코로나 시즌에 이렇게 우상향을 했을 때 유동성을 보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0조 전후죠. 근데 지금 이때 육박하는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12조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넥스트레이드 포함해서 18조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로나 시즌에 지금 보면은 제가 항상 코스닥은 이때도 그랬지만 한 10조쯤만 돼도 정말 좋다. 계속 설명드렸었죠. 10조쯤만 돌아와도 좋다. 10조 넘어가면 더 좋아요, 코스닥은. 근데 최근에는 그 우량주들이 진짜 세더라고요. 신고가에서 그냥 비중 빡 때릴 수 있는 그런 우량주들, 뭐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하나솔루션, 실리콘투는 코스닥이긴 한데 얘는 좀 주도주 느낌은 아니고 저는 얘를 엄청 좋게 봤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얘는 저는 이때 해가지고 신고가 올라올 확률 높다라고 좀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단기 스윙도 한다 그러고 그리고 그다음 뭐 현대로템 이런 것도 있고 뭐 APR 화장품이죠. 그다음 오늘 뭐 풍산 이런 애들 지금 다 세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10조, 뭐 넥스트레이드 포함해서 10조쯤인데 이 시즌 포함해서 여기는 뭐 이제 16조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때는 2차 전지랑 뭐 해가지고 그 코스피 쪽
지금은 코스피도 상당히 세죠. 오히려 최근에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세요. 그럼 이게 나중에 조금 더 가다 보면 뭐 코스닥 종목도 움직이는 경우에 돈도 더 오를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그냥 간단한 거는 코로나 시즌, 지금 2020년, 21년 뭐 불장이라고 표현하는 불장에 육박하는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시장 정말 좋아요. 그냥 딱 간단하게 주식 시장이라던가 재테크 시장에서 이 유동성이라는 게 정말 그 방향성의 지표거든요. 유동성이 증가를 한다는 거는 시장에 심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왜? 새로운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추경을 하겠죠. 정부에서 지금 정부에서 추경 얘기 나오고 있고 뭐 한 20조에서 뭐 30조 얘기 나오는데, 추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풀리는 거죠. 돈을 찍어내는 거죠. 돈을 찍어낸다. 그럼 그 돈 어디로 갈까요? 결국에 귀결되는 거는 재테크 시장입니다.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런 쪽으로 가요. 즉 돈을 찍어내면은 항상 코로나 시즌 저 때도 똑같았지만, 저 때도 이제 뭐 부동산도 그렇고 그 뭐 비트코인들 이런 거 전 세계적으로 갖다 급등을 했던 이유 중에 이게 딱 그냥 모든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라는 예상 못한 질병을 맞이하면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경제를 일단 살려야 돼. 어찌됐든 숨통 붙여놔야 되니까. 그리고 그 돈을 찍어낸 게 결국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해요.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해. 가치가 하락함. 그러면은 뭐가 오를까요? 상대적인 거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은 물건, 현물이든 뭐 그런 자산이든 그런 다른 것들이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위치에 있다가 상대가 내려가면은 내가 상대보다 위에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해가지고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해요. 그러면은 자산 시장은 자연스럽게 뭐 재테크,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제 주식에 계속 이런 푸시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한 발짝씩 스텝이 이어지면은 분명한 거는 좀 주식시장도 확실히 진짜로 저는 부동산의 대체를 할 수 있을까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근데 기대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만드는 정책들이 있고, 그런 게 지금 미리미리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그렇다는 거는 그 돈들이 결국 어딘가로 들어가니까 자산이에요. 자산. 그래가지고 이런 유동성, 그리고 이런 유동성은 한순간에 팍 하고 식지 않아요. 잘 봐두세요. 팍 하고 식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이제 주식하는 전업하는 형님들도 그렇고, 이때 코로나 급락하고서 저도 여기까지는 예상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요 한 120선 주변까지는 좀 급락했던 게 있으니까 어차피 지나고 나면은 뭐 돌아가고 했을 때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좀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 여기서 잘하는 사람들 진짜 거의 다 일단은 정리를 했거든요. 단기로 갔다 이런 급락에서 잡고 이게 한 달 만에 30-40%가 올랐기 때문에 버티는 게 오히려 사실 이상했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됐죠? 유동성의 힘으로 뒤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다가 이제 뒤에 또 매매하고, 이거 그냥 유동성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단위가 달랐잖아요. 뭐 나라 일정 국가에서만 찍어낸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찍어내니까 이거는 그냥 증시 멈출 수가 없구나. 그랬던 이제 유동성의 힘을 이제 그때 좀 제대로 느끼긴 했는데, 사실 이거 전에는 그렇게 막 유동성 막 전 세계적으로 탁 찍어낼 만한 게 없었죠. 근데 이제 저도 처음이었어요. 주식을 뭐 짧게 했던 건 아닌데, 이때 유동성의 광기 이런 거 말 그대로 우리가 미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까 다음에, 그런 게 예상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 말 그대로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딱 그 상태입니다. 미친 증시예요. 이 유동성의 힘이 지금 저는 좀 초입 부분, 이게 지금 막 무조건 더 치고 난다 이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조정을 만들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반년, 1년, 내년까지 이렇게 흐름을 생각했을 때 지금은 그렇게 좀 짧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눌리면은 지금 내가 포모 오시는 분들,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은, 지금 소외감 막 너무 든다, 포모 오시는 분들, 여기서는 생각을 그냥 내가 포지션을 정해야 돼요. 지금 이 포모 오니까 그냥 따라잡을지, 왜 여기서 더 안 밀릴 것 같아 따라잡을지,
근데 사실 저는 이것보다는 제가 만약에 지금 포모 와서 막 미칠 것 같다. 그러면은 포트를 좀 생각을 하면 돼요. 결국 비중 조절로 갖다 채우 그 부분을 케어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나는 이거 포모 올 것 같아. 어차피 포지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결국 이게 1년, 내년까지 막 여기서 쭉쭉쭉 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중간에 코로나 때도 그랬듯이 이런 식의 사이사이 조정주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런 구간들에서 내가 포모했던 그럼 좀 좋아 보이던 종목들을 눌림에서 공략을 해볼지 아니면은 지금 비중을 많이는 안 돼. 솔직히 좀 높아가지고 여기서는 데이 트레이딩은 상관없거든요. 데이 트레이딩은 뭐 비중을 풀로 했다가 뭐 팔고 막 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대신에 비중을 뭐 한 10%, 20%? 10%는 좀 적은 느낌이 있으니까 뭐 한 20% 정도 잡고 나머지 내려오면은 나머지 비중을 눌림해서 어떤 종목들, 결국 종목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저는 우량주들은 지금 좀 진짜 강한 애들 엄청 많잖아요. 신고가 올라가고 한 애들,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애들은 지금 제 기준에는 S급 종목이거든요. 얘는 그냥 트리플 S예요. 거의 시장에서 뭐 1년에 반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 정도의 엄청난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딱 말씀드리면 그냥 못 죽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정책주들도 진짜 센 것들 많거든요. 호나에 이런 거 주도 엄청 셌었죠. 해가지고 지금 지역화폐, 퀴어드 아직 있고 카카오 시리즈 제가 이번에 조금 일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카카오는 멤버십에서는 이거 원래 그 전날 말은 했었는데 제가 이날 좀 매매를 못했어요. 그때가 제일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카카오 시리즈들 시원하게 올라오고 그다음 오늘 뭐 실리콘투부터 해가지고 현대로템 방산 쪽도 막 신고가에서 빡빡 뻗어나가고 알테오젠 코스닥 대장이죠. 얘도 밑에 이런 구간에서 또 잘 올라오고 있고 뒤에 붙일 재료도 있고 수급도 지금 그냥 시장이 다 좋아요. 좋은 종목이 정말 많은데 이제 여기서 우리들은 고르셔야 됩니다. 눌림이 나온다면은 내가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 그리고 눌림도 이번에는 좀 깊게 나오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눌림이 와 조정이 나온다면은 내가 잘 잡은 종목들에서 선별해서 좀 이번에는 5% 10% 이게 아니라 좀 저는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까지도 그렇고 좀 길게 보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길게 보는 종목들이 좀 생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시장 분명히 강력하고 이게 상승장의 뭐 끝이다, 뭐 초입이다, 뭐 다 각자 얘기 많으신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길게 긴 흐름에서 연 단위로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초입 부분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뭐 무조건 풀베팅 그건 아니에요. 왜? 단기 조정 나와도 단기 조정이 결국에 여기서 막 5% 10% 이렇게 밀리면은 5%만 밀어도 아프거든요. 풀베팅 하면은. 그래서 좀 조정을 기다리실지. 거기다 내일 또 선언 만기일이죠. 그래가지고 내일이랑 뭐 내일 통해가지고 뭐 다음 주까지 좀 다음 주 초 조정을 줄진 모르겠지만 일단 분명한 거는 시장 하반기에도 기대감이 저는 엄청 좋다. 그리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광기 구간이라서 솔직히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 수급 이런 게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내일 옵션 만기 선호 해가지고 내일 그냥 뭐 미친 척하고 땡겨 올릴지 아니면 내일은 해서 기점으로 뭐 한 목금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초까지 조금 쉬었다 가는 텀을 만들어 줄지 그런 것 정도는 볼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지금 뭐 6월이나 7월 중에 눌림 조정장이 오면은 그거는 저는 좀 길게 볼 수 있는 좀 자산 퀀텀 점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시장에 S급 종목들 너무 많아요. 지금 거래대금 얘네들 보면은 뭐 6천억, 1.5조, 1.5조 그냥 매번 조 단위로 갖다 지금 빵빵 터지거든요. 현대로템 뭐 5천억, 반알 뭐 얘는 막 4천억. 우리기술투자는 얘는 좀 주도주급까지는 아닌데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카카오 시리즈 여기서 5천억 막 6천억 카카오도 막 1조 넘게 터졌죠. 지금 근데 이 종목들이 뭉쳐있는 게 중요해요. 이런 종목이 원래 일주일에 뭐 한 개 정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일주일에 막 한 4, 5개, 10개가 지금 막 뭉쳐있잖아요. 엄청 좋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코나에 여기 막 7천억, 8천억씩 터지고, 솔트룩스 5천억씩 막 터지고, 진짜 좋은 종목들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조금, 뭐 시장이라는 게 섣불리 예상하기보다는 뭐 또 내일 당장 바뀔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큰 흐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흐름을 생각을 해둬야 내가 지금 어떻게 접근할지. 지금 소외감 오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지금은 데이 트레이딩에서 주도주 사실 그냥 대놓고 수익 내라 라고 주는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아요. 하루에 뭐 몇 개씩 나오다 보니까 데이 트레이딩에서 좀 주도주 선택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베팅 세게 해야 됩니다. 저도 평상시보다 지금 베팅 좀 많이 늘려놨어요. 좀 세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저는 올해 뭐 이제 좀 조정 같은 거 나오고 하면 잡는다면 좀 길게 보는 그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이랑 지금 시장이 분명히 좀 달라요. 코로나 때 2020년 강했던 시장 그때를 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래서 내일 뭐 선물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선언 만기일이긴 한데 지금 큰 틀에서 뭐 관세 협상, 미중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 CPI도 좀 좋게 나오고 뭐 사실 조정을 줄 만한 큰 이슈가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해소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수급도 좀 탄탄하고 우리나라 정부 정책들 아직 진행 중이지만 그런 것들의 기대감 불어넣는 것도 있고 지수 흐름들도 분명히 유동성, 특히 유동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그냥 간단하게 이때 강력했던 장에 육박하는 유동성이기 때문에 이런 거 쉽게 못 죽습니다. 쉽게 안 꺼져요. 이런 건 쉽게 꺼질 수가 없어요. 정말 강력한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그냥 기름을 콸콸콸 부어놓고 불 붙인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막 이런 건 뭐 물 끼얹고 뭐를 해도 꺼지는 게 쉽지가 않겠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엄청난 유동성은 뭐 진짜 하루 만에 꺼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력함은 지금 계속 노려보시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선 지금은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비중은 조금 늘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럴 때 또 벌어두기는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벌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매매를 좀 못했거나 삐끗해서 소외감 포모 오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그냥 무조건 사람들이 지금 맞다고 하니까 좋은 시장이라고 하니까 사실 비중 베팅은 근데 그게 중요해요. 내가 비중 베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맞는 시장이냐 아니냐. 근데 지금은 사실 데이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비중 베팅을 할 만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 할 이유가 없을 정도예요. 안 할 이유가 안 하면 안 될 정도의 그런 강력한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내가 뭐 그런 종목이 그런 매매를 내가 돌파 매매나 막 데이 트레이딩 주도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아서 하실 텐데 눌림 매매를 주축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번 시장의 조정을 언제 줄지 모르지만 눌림을 준다면은 평상시보다 타점을 조금씩 올리거나 이런 조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정 그리고 눌림에서 만약에 조정이 주고 눌림에서 잡으면 그런 것들은 좀 짧게 보기보다는 좀 길게 보는 수익률 늘려서 그게 결과적으로 수익금을 증폭시키는 그런 매매까지 같이 섞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상당히 하반기 기대되는 장인 것 같고 제가 조금 며칠 자리를 비웠었는데 원래 내일 모레 목요일까지 좀 있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도 다 도가 주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말씀 많이 남겨주셔서 덕분에 감사히 갔다 왔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